안녕하세요. 제빵사 김진경입니다. 저는 지금 모델 일을 하고 있고 배우도 하고 있고 빵도 굽고 커피도 내리고 고양이도 키우고 있고요. 네, 저희 일상은 그렇습니다. 요리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모델 일을 시작하고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고 내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서 내가 만들어 먹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베이킹을 요즘에 좋아하다 보니까 베이킹을 할 건데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당근 케이크를 컵케이크 버전으로 해볼 겁니다. 제가 이제 베이킹을 배우고 하게 되면서 제일 좋은 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의 생일 케이크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 가까운 지인들의 생일 때는 제가 항상 케이크를 만들어 가요. 네, 그러면 이제 당근 케이크를 만들러 가볼까요? 렛츠고! 그래서 오늘은 비건으로 베이킹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메뉴를 할 거냐면 여기 보이는 당근을 이용해서 당근 컵케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베이킹을 할 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하기 쉬우려면 가루와 액체들을 따로따로 분리를 시키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그냥 베이킹이 아니고 비건 베이킹을 할 건데 비건 베이킹이면 이제 동물성 재료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터, 우유, 계란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를 하는 재료들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우유를 대체하는 아몬드 밀크라고 해서 네, 식물성 밀크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당근을 미리 제가 갈아 놓은 거고 그리고 이거는 코코넛 슈가인데요. 코코넛에서 이렇게 천연당으로 나온 설탕인데 이것도 이제 건강한 베이킹을 할 때 제가 많이 쓰는 설탕이고 그리고 이거는 오일이에요. 이거 오일인데 버터 대신에 오일을 전 쓰는데 이건 이제 포도씨유를 쓰고요. 하고 이제 이건 토핑용으로 견과류 아몬드인데 뭐 후드를 쓰든지 피칸을 쓰든지 그거는 취향에 따라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 가루는 베이킹 파우더랑 소금이에요. 이제 소금이 꼭 들어가야 이 단맛을 좀 더 증폭시켜주고 감칠맛이 나고요. 그리고 이 베이킹 파우더는 베이킹을 할 때 있어서 빵을 이렇게 퐁숑하게 부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건 아몬드 가루인데 저는 또 밀가루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아몬드 가루를 같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올 퍼포스 플라워라고 제가 5가지의 곡물을 배합을 시켜서 만든 곡물 가루인데요. 이제 밀가루 대신에 요거를 쓸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중요한 시나몬 가루. 네,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 베이킹 할 때 있어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런 오븐, 재료들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 이 계량기가 항상 있어야 돼요. 이 저울이 항상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눈 감고 한다 싶으면 계량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러면 가루 재료들을 먼저 한데 섞어줄 건데요. 반죽이 잘 섞이고 부드러운 식감을 내려면 꼭 이 채를 쳐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럼 먼저 올퍼퍼스 가루를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170g 정도고요. 그리고 소금,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요. 그리고 아몬드 가루도 넣을게요. 자, 다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는 채를 잘 쳐줍니다. 얘는 그냥 이게 다 떨어질 때까지 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아몬드 가루가 약간 입자가 굵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다 걸러지긴 하니까 하나도 버림없이 다 쳐줘야 돼요. 자, 다 쳤고요. 고운 입자로 다 섞이게 되는데 이걸 또 한번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저어서 섞을 때 이렇게 뭔가 칼로 베듯이 이런 식으로 섞으면 되게 잘 섞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가루들을 전체적으로 섞어주고 그러면 이제 액체 재료를 섞어볼게요. 이 코코넛 슈가가 입자가 약간 굵고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섞어야 돼서 휘핑채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우선 코코넛 슈가가 한 170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오일, 포도씨유를 넣고
그리고 이 당근을 넣고, 당근은 괜찮아요. 손이 미끄러질 수 있죠? 당근은 다 넣어주시고요. 저는 한 중간 크기의 당근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근을 좋아해서 많이 더 넣었는데 이것도 취향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당근을 좋아하신다면 중간 크기 당근을 그냥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크 150g 정도 넣었어요. 시나몬 한 4g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어쨌든 스파이시이기 때문에 좀 취향이 갈릴 수 있어서 이것도 적당량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좋아해서 4g 다 넣을 거예요. 섞어보겠습니다. 얘도 보면은 이제 색깔이 이렇게 슈가 색깔이 좀 카라멜처럼 나오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다 잘 섞이고, 그리고 그 아까 설탕 뭉친 가루들이 안 느껴지면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당근 케이크 있어서 궁합 같은 게 있는데 좀 완전 제대로 된 걸 좋아하신다 싶으시면 생강을 조금 갈아서 넣어도 맛있어요. 약간 알싸한 매운맛 나면서 맛있거든요. 저는 제 하루 일과가 아침을 먹으면서 막 레시피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되게 많은 그 비건 레시피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블로거들 되게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그러면서 항상 레시피를 좀 막 보완하기도 하고 새로운 걸 더 해보기도 하고, 네, 맨날 그렇게 해서 좀 더 다양하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시피도 제가 그렇게 많이 보면서 제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되는 거를 이렇게 딱 찾은 거라 가지고 그렇게 많이 보다 보면 딱 자기만의 레시피가 생긴답니다. 네, 잘 섞였어요. 가루를 섞을 건데요. 이제 이 섞을 때도 아까 제가 이제 잘 섞어놨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반을 이렇게 갈라서 이 사이에다 이 액체를 다 넣을 거예요. 그래야 잘 섞이거든요. 이렇게 반을 갈라서 공간을 차지하고, 됐죠? 이 공간에다가 자, 액체를 투척. 일단 다 넣지 마시고요. 한 반 넣고 이 반죽 질감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신 후에 더 넣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 3분의 2를 넣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로 이렇게 가르듯이 이렇게 섞어주고요. 근데 지금 약간 가루가 드라이해 보이죠? 그러면 다 넣어도 되겠어요. 자, 네. 그리고 베이킹 하실 때 이런 도구들도 되게 팁이 많이 되는 게, 이게 이제 깔끔이 주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주 베이킹 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사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 2개 있어요. 이런 낫가루가 보이지 않게 잘 섞어줘야 돼요. 제가 사실은 그 아우어 베이커리에서 일했었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 지인분이 계셔서 제가 베이킹을 좀 배우고 싶다 해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우어 베이커리에서 한 10개월 정도 빵을 배우면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한 빵을 만들고 싶어서 비건 베이킹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그분한테도 한 거의 6개월 넘게 계속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그 노하우들도 막 생기고,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지인들한테 막 시식도 시켜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만의 경험을 좀 쌓았다 할까요? 네, 지금 보시면 이 반죽이 약간 되게 짙죠? 이 정도가 되면은 딱 좋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질퍽하게. 그리고 이게 쌀가루들이기 때문에 밀가루보다 좀 더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반죽을 했을 때 이게 조금 물기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도 이거 계속 이렇게 반죽을 하다 보면은 이 가루들이 물을 먹어서 금방 또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더 넣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 정도면 됐고요. 이제 이거를 짤주에 옮겨서 틀에다가 담아 볼게요. 그 사이에 오븐을 예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0도에서 구울 거니까 180도로 해고 예열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컵케이크를 구울 틀이고요. 이렇게 사각 틀인데 되게 귀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쓸 거고요.
이게 짤주라고 하는 건데 반죽을 여기다 넣어서 짤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깔끔하고 정확한 양을 소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코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아까 이 오일을 쓰다가 이 그릇에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 오일을 이 틀에 발라줄 거예요. 자, 그래야 약간 반죽이 틀에서 빠질 때 좀 더 쉽게 깔끔하게 빠지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발라주고요. 자, 이제 짤주에 반죽을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팁이 있는데 이거 이제 이런 걸 제가 아우어에서 배운 건데 이렇게 최대한 손을 활용해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벌려요. 벌린 후에 이 반죽을 여기다가 채워 넣는 거죠. 이렇게 채워 넣으면서 점점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일단 한 3분의 1 정도 담았는데 이 정도 담고 또 담고 해볼게요. 너무 한꺼번에 다 담아도 이게 그럼 동선이 조금 힘들어서 한 이 정도 담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내려요. 내린 다음에 이렇게 두 손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쭉 돌려서 넣으시면 되는데 이 틀에 다 채우지 말고요. 한 이 틀에 60%? 70%? 이 정도만 채우시면 돼요. 어차피 얘가 부풀기 때문에 꽉 채우면 막 이렇게 화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네. 그 짤 때는 이렇게 테두리 가해부터 짜주신 다음에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렇게 반죽을 짜주시고요. 여기도 테두리 먼저 이렇게 사각형 채우고 점점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 당근 케이크는 거의 호불호 없이 다들 좋아해서 제가 친구 생일이나 아니면 케이크가 좀 필요하다 싶을 때 항상 구워가거든요. 그러면 다 맛있다고 했던 거라서 제가 이제 오늘 메뉴를 선택한 것도 크게 호불호 갈리지 않고 다들 좋아하는 메뉴인 것 같아서 당근 케이크를 골라봤어요. 그리고 되게 생각보다 또 만들기도 쉬워서 따라하는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다 이렇게 소분했으면 이렇게 쳐주면 이게 좀 펴져요. 이 위에 이제 아까 제가 꺼낸 아몬드로 토핑을 할 거예요. 이건 아몬드를 이렇게 슬라이스 해놓은 건데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조금씩 올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걸 구울 때 또 하나의 팁은 얘네가 이제 단면이 어쨌든 빵처럼 뽕송해지니까 이렇게 그냥 위에만 얹어놓으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얹은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박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박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익은 후에도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오븐에 넣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럼 오븐에 넣어볼까요? 예열이 끝난 오븐에 오븐 가운데 칸에 칸이 있다면 이렇게 가운데 칸에 잘 넣어주시고요. 180도에서 30분 구워보겠습니다. 자, 당근 케이크가 다 됐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뜨거우니까 장갑을 꼭 끼고 오, 잘 익은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나무젓가락이나 꼬지 같은 걸로 이 중간을 찔렀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으면 다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묻어나오죠? 여기도 이거를 한 30분 정도 이제 식혀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 다 식힌 후에 크림을 발라서 먹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비건 디저트답게 이제 크림을 동물성 크림을 먹지 못하니까 이 두부를 이용해서 만든 크림이에요. 이제 이거를 두부랑 코코넛 밀크랑 그리고 캐슈넛이랑 그런 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갈아서 만든 크림인데 이제 이거를 위에 발라서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취향에 따라 크림치즈나 생크림을 얹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럼 크림을 먼저 담아 볼게요.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가운데에 구멍 자리를 만들어주고 크림을 타서 담아줘요. 이 위에 크림을 어떻게 예쁘게 짜냐면 이 크랙이 있으니까 다시 엄지손가락에 한번 걸고 이 위에 얘를 꾹 누르듯이 이렇게 회오리 치듯이 하고 이렇게 짤게요. 너무 예쁘다. 네, 이렇게 짜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도 짜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오리를 그리면서 또 여기도 회오리를 그리면서 좀 회오리를 그리면서 딱 맞게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다 됐어요. 이게 크림을 얹은 거고요. 뭐 크림이 좋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따로 케이크만 드셔도 되는데 저는 크림을 얹는 걸 훨씬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얹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손님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집에서 만들어서 건강하게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베이킹을 여러분들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럼 먹어볼게요. 사실 제가 제빵을 한 지는 좀 오래됐지만 제가 한 거를 잘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랜만에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되게 잘 익었어요. 맛있겠는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고 어떻게 맛있냐면 제가 이 베이킹을 시작하게 된 게 시중에 파는 그런 베이커리에서 먹는 게 너무 달고 약간 자극적이어서 그랬는데 되게 담백하고 약간 조금 죄책감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크림이랑 먹는 게 맛있어요. 되게 달 것 같지만 코코넛 슈가가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코코넛 슈가를 많이 쓰고 근데 이제 시중에 파는 거는 그거에 한 두세 배가 더 들어가니까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제가 평소에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레시피 북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가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 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가 세트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요리가 나눠져 있는데 이런 페스토 같은 거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이런 페스토를 해놓으면 되게 좋은 게 이제 이거는 지금 시금치 페스토인데 뭐 바질로도 할 수 있고 깻잎으로도 할 수 있고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놓고 샌드위치 할 때 해먹고 파스타 할 때 해먹고 그래서 되게 쓸모가 많아서 이런 거는 제가 보고서 많이 따라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레시피 북을 이제 사서 보는 게 꼭 이거대로 따라하지 않아도 여기서 기준을 잡아주면 제가 거기서 재료만 마음에 드는 걸 바꿔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보려고 많이 사고 또 이제 이거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또 제가 샐러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샐러드를 할 때 조금 더 다양하고 맛있는 샐러드를 먹고 싶어서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샐러드들이 있고 또 이 레시피를 다 다른 분이 이제 적은 건데 다 요리사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패션 에디터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디자이너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만의 레시피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많아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본인마다의 취향을 볼 수 있는 그런 레시피들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름도 되게 재밌어요. 막 이불 샐러드라고 이거 지어놨는데 마지막에 이게 치즈를 되게 이렇게 많이 갈아서 올렸다고 해서
이렇게 이불 샐러드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재밌어서 보는 재미도 있어서 이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레시피를 제 거를 만들면 좋으니까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 친구가 되게 손재주가 좋아서 너 이제 이런 거 잘 하니까 한번 너 거 정리해봐라 해서 이제 그냥 만들어준 거예요. 종이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적어놨거든요. 저만의 레시피 같은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쭈쭈 적으려고 뭐 여기 당근 케이크도 포카치아 이런 것도 있고 막 브라우니도 있고 뭐 갈레트도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네. 꽤나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맛을 아까 또 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저 스스로에게도 감탄을 해서 네, 잘했어 하고 네. 근데 제일 좋은 건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이렇게 건강한 디저트를 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는 그런 재능을 네, 제가 연마한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따 촬영 스태프분들에게도 꼭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당근 케이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비건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레시피니까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 비건이 아니신 분들도 우리가 시중에 너무 많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디저트만이라도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자연을 위해서 우리 동물 친구들을 위해서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